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수산물 품질관리사 우리 1차 과목에서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 있죠. 자, 그걸 담당하는 이영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 기본적인 공부 방향이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우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직무사항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수산물에 관한 등급 판정을 한다든가요. 그래서 우리 등급 판정이 주된 업무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생산 및 수확후 품질관리 기술 지도 있죠. 우리 품질관리 기술 지도, 생산이나 수확 이후에 그런 지도도 담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출하 시기 조절이라든가 역시 우리 품질관리 기술 지도,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수산물 품질관리사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 합격하고자 우리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험에 전반적인 내용하고 자 그리고 나서 출제 방향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1차, 2차가 나눠져 있죠. 근데 1차는 보통 우리 7월 중순경에 보통 보죠. 그래서 1차 과목이 있고요. 또 2차 과목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2차 과목은 보통 1차 합격자 한해서 11월 달에 보통 실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있는데 1차 과목은 여러분 객관식 문제죠. 그래서 우리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선택형으로 실시가 된다. 자, 우리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문상으로는 사지선다형이죠. 그래서 지문이 4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1차 과목이 4과목인데요. 과목당 25문항씩 나옵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25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차 과목이 있고요. 또 2차 과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2차 과목은 우리 단답형 문제가 있고 또 서술형 문제가 있다. 자, 단답형이라고 해서 보통 가로 넣기라든가 또 짧게 쓰는 걸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단답형이 보통 20문항이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서술형이 10문항, 총에서 30문항을 시험을 볼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1차 과목은 여러분 4개 과목이 나옵니다. 자, 4개 과목이므로 25문항씩 해버리면 100문항을 시험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 수산물 품질 관리 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일단 과목은 우리 관련 법령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품질 관리 관련 법령을 공부할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수산물 유통론이 있죠. 수산물 유통론이 있다. 자, 또 하나 과목은 수확 후 품질 관리론입니다. 자, 수확 후 품질 관리론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 수산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1차 과목에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은 4개 과목이 있다. 그래서 과목당 100문항이므로 전체 100문항을 시험을 볼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아울러서 2차 과목은 2개 과목이 들어가죠. 2개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가 나옵니다. 품질관리 실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등급 판정 실무가 있습니다. 자, 등급 판정 실무가 있죠. 2차 과목은 여러분들 단답 서술형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품질관리 실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등급 판정 실무도 나와 있는 표 내용들 그런 걸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킹을 안 하시면 쓰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단답형 20문, 서술형 10문항 해가지고 총 30문항이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합격에 관한 기준 전부 다 똑같죠. 자,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 100문항 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6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을 저는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은 5개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개 법을 공부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다. 가장 대표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걸 볼 것이고요. 세 번째 법률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정리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제목이 굉장히 길죠. 우리 친환경 농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친환경법이다 줄여가지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또 5번째 이 법이 우리 1회부터 4회 때까지는 없었죠. 5회 때 새로 들어온 법입니다. 수산물의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가지고 수산물 유통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이 5개 법률을 우리는 관련 법령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법령 5개에서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비중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가장 중요하죠. 평균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유통 및 가격 안전한 법률은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5회 때는 6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6회 때는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친환경법은 보통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가볍게 다뤄도 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문항이 출제됩니다. 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이게 5회 때는 2문항이 출제됐거든요. 근데 6회 때는 3문항으로 한 문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에서 25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7회 시험에서도 이 비중은 어느 정도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그래서 10문항이 출제가 되죠. 또 유통 가격 안전법률은 5문항, 원산지 표시는 5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따져버리면 이 3개 법만 공부 다 해서 다 맞을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죠. 관련 법령에 합격의 문제는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령 1회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문제 잠깐 소개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그 방향을 좀 잡아드릴 건데요.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하고 명령을 합한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률, 법률이라고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명령을 합한 말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률이 만들어지는 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이 있고요. 그 아래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법률이고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은 보통은 총리령이나 또는 부령으로 발령이 됩니다. 보통 우리 5개 법은 전부 다 부령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부령. 또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계질서는 법률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다. 가장 세세한 법은 시행규칙이 가장 세세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우리 법조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조문은 완벽하게 그 한 줄, 즉 한자도 안 빼고 외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기본 첫 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오는 기본적인 방향들, 또 기존의 기출들,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문장,
그 조문에서 우리가 보통 키워드라고 그러죠. 자, 키워드라고 불리는 핵심 단어들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보통 문제 처리하는 게 법조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양은 좀 많아요.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용어부터 시작해서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암기를 못하고 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핵심 단어들, 항상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런 것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문맥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맥을 연계하는 겁니다. 자, 문맥 연계는 바로 조문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법조문에서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런 조문을 구성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공부의 기본은 여러분 단어 공부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 적응은 하셔야 되겠죠. 우리 객관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 적응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문제가 우리 수록되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문제화가 되는구나.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거구나. 이것을 자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한 번에 전부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또 우리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복 학습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암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잊어먹고 또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해석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 학습을 하셔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도 자꾸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는구나. 그걸 자꾸 감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4과목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있어서 일단 비중이 서로 분산되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것 하나 무시해도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득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는 어차피 1차 합격하셔야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1차 과목 1차 합격할 수 있도록 가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그 관련 법령에 관한 것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자꾸 제가 중요 부분을 찝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시험에는 또 전부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자, 감사합니다.